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MTN 증권부 기자가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하고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죠. 세원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고자 합니다. 증권부 이대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원, 코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0일에 네.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거의 코넥스에 올라온 지 20개월 만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당연히 아주 우수한 실적이 있었고요. 이 코스닥 이전 상장에 아주 좋은 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세원 전공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워낙 네. 이제 세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회사도 공식적으로는 세원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92년부터 저 이름을 써왔는데 코스피에 세원 전공이 있어요. 아, 자동차 맞아요. 그것도 부품 네. 기업이고 해서 코넥스 상장 전에 이름을 세원이라고 바꿨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건 예. 꼭 주의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세원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오늘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죠.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 좋은데 좋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이런 느낌인가요? 올해 워낙에 그 자동차 업종이 안 좋았잖아요. 특히 그렇죠. 국내 자동차, 맞아요. 완성차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코스피 지수 상승률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자동차 업종 지수의 상승률이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나 글로벌로 다각화된 공조 시스템, 대표적으로 한운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한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률이 올해 코스피보다도 더 높았거든요. 어제도 어마어마했어요. 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76% 정도 한우 시스템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세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매출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영업이익은 한 53% 급증하면서 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글로벌 메이커로 매출처가 다각화되어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세원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공조 시스템 쪽을 만드는 네. 업체입니다. 정확하게 이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도 좀 자동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부품 하나하나 이름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가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헤더 콘덴서, 에바포레이터, 라디에이터 캡 이렇게 세 가지 매출 네. 비중이 가장 큰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그 헤더 콘덴서는 이 회사 매출의 한 48%를 차지하는 가장 주요 품목인데요. 그 컴프레셔에서 그 전달이 된 고온 고압의 에어컨 냉매를 차갑게 해서 액체 상태의 냉매로 전환해주는 제품입니다. 지금 거의 자동화 설비로 되어 있는 생산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 하이브리드 카의 경우 그 크기가 2배 정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저게 바로 헤더 콘덴서이고요. 뭐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그 2~3배 커지면 커질수록 또 단가도 높아지는 네. 장점이 있겠죠. 이어서 에바포레이터를 보실 텐데요. 에바포레이터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에어컨 쪽에 붙어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외부에서 그 차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잖아요. 그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제품, 그 에바포레이터에 붙어 있는 하나의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지금 그 자동화 역시 생산 현장에 나타나고 있고 에바포레이터는 한 11.4%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캡도 있는데 자동차 보닛을 열면 네. 가장 먼저 보이는 뚜껑이기도 합니다. 그 라디에이터 위에 있는 뚜껑을 말하는 라디에이터 캡이고요. 요거는 한 매출 비중은 10.5% 정도 됩니다. 이 밖에 뭐 각종 브라켓, 파이프, 금형류의 매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더 콘덴서 그렇다면 뭐 친환경차 이런 데 들어갈 때 사이즈가 방금 더 커진다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가격도 더 올라가고 마진도 더 나아지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세원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그냥 일반 가솔린 디젤 차량뿐만이 아니라 네.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전기차로 갈수록 이 공조 장치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매출 볼륨도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열어봅니다. 네. 한 번에 한 곳에서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동차 업종, 특히 하위 벤더일수록 또 중소기업일수록 영업이익률이 안 좋은 걸로 맞아요. 좀 유명하죠. 안 좋게 네. 유명한데 세원의 경우에 지난 201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 그리고 2013년도에 2.7% 수준이었는데 그 네.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7%를 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 그 배경에는 자동화, 일원화가 있는데요. 유기철 대표이사의 말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는 라디에이터에 들어가는 뚜껑, 라디에이터 캡을 자동화한 라인입니다. 원래가 이 라인은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된 작업자가 생산하던 전형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의 하나인데 세계 최초로
저희가 자동화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부품은 공조계통에 들어가는 에바포레이터라고 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원래 노동집약형 산업으로서 사람이 약 한 11명 정도가 들어가서 조립이 되는 부품인데 세원의 자동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성공한 아주 중요한 자동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품목은 앞으로도 시장 다변화, 해외 진출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자동화 성공 품목으로서 기대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일단 뭐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다 자동화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소나타, 아반떼처럼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에 들어가는 건 대부분 자동화를 해놨고요.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네. 또 인건비도 좀 떨어뜨리면서 영업이익률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외주에 맡기는 뭐 세척이라든지 도포 같은 것도 안에서 직접 일원화로 하면서 수익성도 더 높인 상태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자동화시키면서 인건비,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켰다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안 좋은데 좋은 한 번에 한 곳에서 이번에는 물 샐 틈 없는 왠지 경영 방식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을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시스템 경영이 정착되질 않아서 맞아요. 주먹구구 방식인 것들이 좀 많거든요. 해서 좀 물새는 구석들이 많은데 세원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영상으로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 공장 내부 또 대표이사 집무실에도 모니터가 있고 거기에 아주 다양한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재 생산량은 물론이고 뭐 분량률, 재고 현황 그리고 공장의 효율 등등을 실시간으로 공장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작업 지시가 딱 완료가 되면 네. 개당 얼마다, 얼마의 이익이 남는다까지 바로바로 계산이 될 정도라고 하고요. 또 제가 살짝 영상으로 찍진 못했습니다만 대외비 자료도 하나 잠깐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뭐 원자재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재고, 손망실 현황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대책은 뭔지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 원 단위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좀 대단한데요. 유기철 회장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마디 좀 해줬는데 들어볼까요? 회사에 온 것이 2007년도에 왔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가 소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간을 한 3, 4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준화, 제도화, 전산화라고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망실 부품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전 공장이 이 원단위 수불에 의한 전산 수불 제도가 되어 가지고 1년에 평균 한 5, 6억의 관리 손실 비용을 우리가 전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 관리를 하고 네, 표준화, 제도화, 전산화 이를 바탕으로 네. 물 샐 틈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키워드 세 가지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이나 경영 방식으로 이제는 세계 시장에 나가보겠다 이런 의지도 네. 불태우고 있다면서요. 자, 이미 한온 시스템 매출 비중이 76%라고 말씀드렸고 한온 시스템이 이제 수출하는 거에서 많이 이제 같이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덴소라든지 보쉬 전장 등등을 비롯해서 해외 업체에도 이제 매출 비중을 늘릴 다양화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북미 현지 생산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내년 8월부터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고요. 세원의 매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작년에 420억 원대였는데 올해 한 500억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매출 예상은 68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수주해 놓은 물량이 연간 700억 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는 한 번 만들어지면 한 5년, 6년, 7년 정도 한 모델이 쭉 가다 보니까 거의 예상되는 매출이 쭉 깔려서 가는 거고 거기에 신규 차종을 수주를 네. 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볼 때 사실 대표이사의 비전이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마인드시던가요? 아까 인터뷰를 보셨던 유기철 회장이 1969년에 현대 자동차에 입사를 했고 네. 현대 전공 지금은 현대 모비스인데 거기에서 이제 부회장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2007년에 세원을 인수해서 이제 오너십 경영을 하게 됐는데 네. 아까 들으신 것처럼 시스템 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맨 먼저 이제 주력을 했었고
유기철 회장이 올해 83세세요. 1935년생. 정정하시네요. 네. 코스닥 CEO 중에 최고령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지금도 매일 회사에 나와서 꼼꼼하게 현황을 챙기고 있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한 가지가 상장하기 전에 자식들한테 지분 증여를 안 하셨거든요. 약간 좀 의외죠. 네. 그리고 혹시나 상장 이후에 다른 일부 기업처럼 혹시 뭐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감을 빼돌리지 않을까 약간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만나보니까 정도를 걷겠다라는 철학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퇴임한 후에 현대정부에 퇴임한 후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네. 보육원, 고아원을 인수를 하셔서 운영을 또 하신 적이 있고 지금 이제 고아들이 많지 않아서 네. 양로원으로 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한번 사진도 좀 찍어왔는데 기업 탐방을 갔다가 양로원 또 그러게요. 요양원까지 제가 다녀온 아주 좀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원장님이 막 홍시도 따주시고 모과도 따주시고 이렇게 또 정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감사했고 색다른 저희 경험이었고요. 유기철 회장도 다른 많은 CEO처럼 인간 중심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CEO와는 다른 좀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들어보시죠. 세월은 그동안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혁신 운동을 전개해 왔고 2020년에 1,0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세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달성해 낼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용 공조 시스템 제조 기업인 세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유기철 회장의 비전 철학대로 앞으로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게 바라보겠고요. 저희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부 이대호 기자와 함께 기업 탐방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